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승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사를 노려보았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거짓말이었다. 순수한 거짓말. 하지만 그 순간 승아는 느꼈다. 이 말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승아는 23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늘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 숨겨진 갈증이 있었다. 바로 아이스 스케이팅.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얼음 위를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집안이었고 스케이팅은 취미가 아니라 시간 낭비로 치부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직장에 매달려 스케이팅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 겨울 SNS에서 우연히 본 그 캠프 광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레인보우 스케이트 캠프, LGBTQ+ 청년들을 위한 겨울 스케이팅 리트릿. 강원도 평창의 눈 덮인 호수에서 자유롭게 날아보세요. 승아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 캠프는 LGBT 커뮤니티 전용이었다. 그녀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남자친구도 없었지만 여자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도 없었다. 그냥 스케이팅을 하고 싶었다. 그 자유를 맛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서에 거짓을 적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캠프에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할 틈도 없었다. 지원이 통과된 날, 그녀는 짐을 챙겼다. 평창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이 승아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버스에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여성들, 그리고 몇몇 남성들.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승아는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스케이트 슈즈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보물. 캠프장 도착은 눈보라 속에서 이루어졌다. 코디네이터인 미나 언니가 모두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한국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얼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요. 미나 언니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승아는 그 박수 속에 섞여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거렸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첫 번째 활동은 아이스 브레이커였다. 모두가 원을 이루고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 나는 지은이야. 트랜스젠더고 이 캠프가 내 첫 커밍아웃 여행이야. 나는 혜린이야. 바이섹슈얼, 스케이팅으로 스트레스 풀어요. 차례가 승아에게 왔다. 그녀의 목이 바싹 말라왔다. 저는 승아예요. 레즈비언이고 이 캠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 환영해 라고 외쳤다. 승아는 안도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날 저녁 캠프장 화로 주변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한국식으로 삼겹살과 김치찌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승아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고기를 구웠다. 그때 그녀의 맞은편에 누군가 앉았다. 혼자서. 같이 구워줄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승아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입가에 걸린 장난기 어린 미소. 그녀의 이름은 승민이었다. 승민은 25,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였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작년부터 이 캠프 단골이야. 스케이팅 말고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지. 승민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승아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승민은 한국의 LGBT 권리 운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요즘 서울에 레인보우 카페가 많아졌어. 나도 가끔 봉사해.
하지만 여전히 가족 앞에서는 숨겨야 하잖아.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적인 시골 출신 부모님은 결혼과 자손을 강요했다. 밤이 깊어지자 승민이 손을 내밀었다. 산책할래. 눈이 예뻐. 승아는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다. 캠프장 뒤편 숲길, 눈 쌓인 길을 걸으며 그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승민은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에게 반했던 이야기. 그때는 몰랐어. 그냥 가슴이 아팠어. 지금은 받아들였지만 승아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속내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승민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 그날 밤 승아는 잠들지 못했다. 왜 이렇게 설레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거짓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스케이팅 레슨이 시작되었다. 호수 위에 펼쳐진 얼음장은 거울처럼 빛났다. 코치인 선생님이 기본 자세를 가르쳤고 승아는 익숙한 동작으로 미끄러졌다. 그녀의 몸은 이미 스케이팅을 기억하고 있었다. 승민이 옆에서 따라오다 넘어지자 승아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손끝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고마워, 승아야. 승민의 미소가 승아의 가슴을 울렸다. 캠프 생활은 그렇게 흘러갔다. 낮에는 스케이팅, 밤에는 이야기. 승아는 점점 승민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자유로움 때문일까? 스케이팅 레슨이 끝난 후 승아와 승민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눈송이가 가볍게 떨어지는 가운데 승민이 핫초코를 건넸다. 한국 겨울엔 이게 최고야. 마시는 순간 모든 게 녹아내리지. 승아는 컵을 받아들며 웃었다. 승민의 손길이 스치자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 감정이? 캠프의 나머지 멤버들도 점점 친해졌다. 지은은 승아에게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공유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모임이 변화의 시작이야. 혜리는 바이섹슈얼로서의 혼란을 털어놓았고 모두가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승아는 그 속에서 자신의 거짓을 더 깊이 파묻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처럼 행동했다. 승민과 손을 잡고 걷고 눈싸움을 하고 웃었다. 어느 오후 자유 스케이팅 시간. 승아는 홀로 얼음 위를 날았다. 그녀의 몸놀림은 우아했다. 어린 시절 꿈꾸던 그 자유가 되살아났다. 승민이 멀리서 지켜보다 다가왔다. 와, 너 진짜 잘하네. 나도 배워줄래? 승아는 승민의 손을 잡고 기본 스핀을 가르쳤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채 얼음 위를 도는 순간 세계가 멈춘 듯 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눈이 그들의 어깨에 쌓였다. 승민이 속삭였다. 승아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 그 말에 승아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녁 모닥불 주변에서 승민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 포크송, 눈이 내리는 밤 같은 감성적인 멜로디. 모두가 합창했고 승아는 승민의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승민과 함께 서울의 한강을 스케이팅하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도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캠프 중반, 그룹 토크 세션이 열렸다. 주제는 커밍아웃과 가족. 미나 언니가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야. 부모님의 기대, 직장의 편견. 하지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차례대로 이야기했다. 승민의 털어놓음이 승아를 사로잡았다. 엄마는 아직 모르셔. 작년 크리스마스에 언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냐고 하시는데 울고 싶었어. 하지만 언젠가 말할 거야. 진실로 승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가야 제맛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매일 결혼 압박을 했다. 그날 밤 승아는 승민에게 속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별을 보며 누웠다. 승민아, 너는 왜 레즈비언이 된 것 같아? 승아의 질문에 승민이 웃었다.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거지. 사랑은 선택이 아니니까. 그 말은 승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다음 날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다. 캠프 일정이 취소되자 모두 실내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승아와 승민은 짝이 되어 한국 역사 퀴즈를 풀었다. 승민이 조선시대 궁궐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자 승아는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에 진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텄다. 캠프 중 한 멤버, 준호가 승아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게이였지만 승아를 레즈비언 친구로 대했다. 승아 씨, 승민 씨랑 잘 어울리네. 부러워. 그 말에 승아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그녀의 거짓이 점점 무거워졌다. 저녁, 승민이 승아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눈 쌓인 길, 랜턴 불빛 아래. 승아야, 너 좋아해? 승민의 고백이 떨어졌다. 갑작스럽고 순수한 고백. 승아의 눈이 커졌다. 나도 그래. 그녀는 거짓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 순간 이미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입맞춤은 없었다. 그냥 포옹. 따뜻한 눈 속 포옹. 하지만 승아의 눈물은 흘렀다. 미안해, 승민아. 고백 후 캠프의 분위기는 승아에게 달라 보였다. 모든 게 승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레슨에서 승민이 넘어지면 승아가 먼저 달려갔고 식사 시간에 승민의 접시를 채워주었다. 다른 멤버들은 그들의 케미를 부러워했다. 너희 둘이 진짜 잘 어울려. 한국 드라마 같아. 지은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승아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캠프의 마법 때문일까? 캠프 후반 특별 이벤트가 있었다. 레인보우 스케이트쇼. 모두가 팀을 이루어 공연을 준비했다. 승아와 승민은 듀엣을 맡았다. 코레오그래피는 로맨틱한 왈츠 스케이팅. 연습 중 그들의 동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승민의 손이 승아의 허리를 감싸고 스핀을 돌 때 승아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다. 너랑 하면 재미있어. 승민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하지만 연습 후 승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로부터. 승아야, 크리스마스에 집에 올 거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그 메시지는 승아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승민이 문을 두드렸다. 승아야, 괜찮아. 승아는 문을 열고 승민을 끌어안았다. 그냥. 가족 생각이 나서 승민은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유야. 쇼 당일, 호수 위는 랜턴과 불꽃으로 장식되었다.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첫 번째 팀이 나서자 박수가 터졌다. 승아와 승민의 차례. 음악이 흘렀다. 아이유의 반편지 리믹스 버전. 그들은 얼음 위를 미끄러졌다. 손을 잡고 포옹하듯 스핀. 관중의 환호가 터졌다. 마지막 포즈에서 승민이 승아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아니, 스케이트 슈즈 끝으로. 가벼운 터치. 하지만 승아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쇼 후 파티에서 모두가 축하했다. 소주 한 잔 돌며 건배. 한국식으로 건강과 사랑을 위해 승아는 취기가 돌자 용기를 냈다. 승민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승민아, 나의 사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승민이 웃었다. 뭐?
말해봐. 그 순간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었다. 승아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아니야. 다음 날 캠프가 끝나갈 무렵 충돌이 일어났다. 준호가 승아에게 다가왔다. 승아 씨,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레즈비언이라서 포기했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승아는 당황했다. 미안, 나 승민이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그녀를 더 괴롭혔다.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했다. 승민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저녁, 그녀는 승아를 찾아왔다. 준호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 승아는 부정했다. 하지만 승민의 눈빛에 상처가 스쳤다. 승아야, 너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에 승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승민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밤, 승아는 홀로 호수를 바라보았다.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의 거짓이 이제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다. 캠프 마지막 날, 작별 인사, 모두가 눈물로 포옹했다. 승민과 승아도 안겼다. 서울에서 반내 카페로 와 승민의 약속. 버스 안에서 승아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이 감정은 진짜야. 서울로 돌아온 승아의 일상은 캠프의 여운으로 물들었다. 그래픽 디자인 사무실에서 스케치북을 펼치면 승민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카카오톡을 봤다. 승민의 메시지, 오늘 카페 바빴어. 너 생각나? 오승아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곧 갈게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승민의 카페는 홍대 골목에 있었다. 빈티지한 인테리어, 벽에는 한국 전통 도자기와 레인보우 깃발이 어우러져 있었다. 승아가 도착하자 승민이 안아주었다. 왔어. 라떼 한 잔.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캠프 추억, 그리고 미래. 승아야, 우리 사귈까? 승민의 직설적인 제안에 승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그렇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주말 데이트, 한강 산책, 스케이팅장 방문. 겨울이 깊어지자 그들은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손을 잡았다. 한국의 추운 거리에서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빌렸다. 승아는 점점 승민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승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다. 하지만 거짓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승아의 가족이 문제였다. 설날이 다가오자 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다. 승아야, 집에 와. 삼촌들이 좋은 사람 소개해줄 거래. 승아는 거절했다.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아.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변했어? 승아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승민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이해 못해. 승민은 위로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천천히.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함께 LGBT 모임에 갔다. 서울의 레인보우 센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10년 전과 달라. 센터 디렉터의 말에 승아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되었다. 어느 날 승아의 직장 동료가 캠프 사진을 봤다. 와, 너 레즈비언이었어? 축하해. 그 소문이 퍼지자 사장님이 불렀다. 승아 씨,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승아는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승민에게 하소연했다. 나 이 관계 때문에 다 잃을까 봐 무서워. 승민은 강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나랑 같이 싸워.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봄이 오자 벚꽃 축제에 갔다. 여의도 공원에서 꽃잎 아래 포옹. 하지만 승아의 비밀이 터질 조짐이 보였다.
그녀의 옛 친구 수진이 연락했다. 승아야, 너 캠프 갔던 거? 레즈비언이라고? 진짜야? 승아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승민의 생일 파티. 카페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승아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했다. 하지만 그날 승아의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승아야,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니의 눈에 승민이 보였다. 이 사람이 누구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 연인이야. 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뭐? 여자랑. 미쳤어. 당장 따라와. 승민이 나섰다.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승아는 무너졌다. 미안해, 승민아. 나 때문에. 그날 밤, 승아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짓이 진실이 된 지금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어머니의 방문 후 승아와 승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승아는 매일 울었고 승민은 위로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승아야, 우리 괜찮아질 거야. 가족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승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 거짓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가? 승아는 홀로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상담센터. 상담사 누나가 물었다. 너의 감정은 진짜야? 캠프에서 시작된 거, 승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처음엔 거짓이었어요. 스케이팅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승민이를 사랑해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거짓에서 시작해도 진심이 되면 돼. 그 조언에 힘입어 승아는 어머니를 만났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아니,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승민이를 만나 사랑하게 돼서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어떻게? 너 아빠 닮아서 강한 애였는데 한국 가정의 보수성, 자손 중시. 어머니의 눈물. 엄마는 내 행복만 바래? 하지만 이해가 안 돼.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승아는 집으로 돌아와 승민에게 전화했다. 오늘. 엄마한테 말했어.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나도. 내 가족한테 말할게. 그들의 결의가 단단해졌다.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에서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스케이팅 대신 수영. 여기선 자유로워. 승민의 말. 하지만 여행 중 승민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연락했다. 승민아, 아직 나 잊지 않았지? 민준은 바이섹슈얼로 과거 승민을 배신한 인물이었다. 승민은 숨겼지만 승아가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 승민아, 왜 숨겼어? 승아의 질문에 승민이 울었다. 그냥 과거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승아의 불신이 싹 텄다. 나처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 갈등이 깊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싸웠다. 너 나 믿지 않아? 승민의 외침. 승아는 내 과거가 무서워 라고 소리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반전이 왔다. 민준이 직접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승민을 기다리며. 승민아, 다시 시작하자. 승아가 그 장면을 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너 배신자야. 승아는 달려들어 민준을 밀쳤다. 하지만 민준의 말, 승민이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같은 가짜가 이해할 수 있나? 그 말에 승아가 얼어붙었다. 가짜. 민준은 캠프 이야기를 알았다. 누군가의 소문. 승민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다. 승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승아는 무너졌다. 미안해. 캠프 가려고 레즈비언이라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진짜야. 승민의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야?
나한테 왜 숨겼어? 그날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잠시 멈췄다. 승민은 카페를 나가고 승아는 홀로 남았다. 배신의 고통, 사랑의 아픔.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승아는 다시 스케이팅장으로 갔다. 홀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울었다. 내 거짓이 모든 걸 망쳤어.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승아는 승민의 카페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민이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승민아. 이야기 좀 할래? 승민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서 그들은 뒤편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테이블,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 승아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캠프 지원서의 거짓, 처음의 동기, 그리고 점점 피어난 사랑. 너를 만난 순간부터 그 감정은 진짜였어. 스케이팅이 아니라 내가 날 자유롭게 했어. 유승민은 듣다 눈물을 흘렸다.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하지만 내가 나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한국의 감성적인 대화, 눈물 속에 숨겨진 용서. 그들은 포옹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승민의 속삭임. 하지만 쉽지 않았다. 승민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여자랑 사귀다니 체면이 뭐야 라고 했지만 승민은 버텼다. 엄마, 사랑은 체면이 아니에요. 승아의 어머니도 변했다. 센터 상담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려 애썼다. 승아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겨울이 다시 왔다. 그들은 평창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공식 커플로 레인보우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호수 위에서 스케이팅하며 승아가 말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된 게 다행이야. 승민이 웃었다. 그래, 우리처럼. 결말은 조용한 행복.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그들. 카페와 디자인 스튜디오 사이 손잡고 걷는 일상.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가족의 축복이 서서히 쌓였고 친구들의 지지가 따뜻했다. 마지막으로 눈 내리는 밤, 그들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스케이트 슈즈를 신고 가볍게 미끄러지며 영원히 함께 그들의 키스, 눈송이 속에 녹아들었다. 거짓에서 시작한 사랑이 가장 진실한 결실을 맺었다.